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손자희입니다. 고용 보고서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전과 연준의 이 시선 격차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이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를 보기 전에 시장은 최종 금리를 4.9% 수준으로 전망을 했지만 이제는 연준의 생각처럼 5.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채 2년물은 4.5%,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3.7%까지 올라오면서 1981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 시장과 연준의 이 동상이몽, 이제는 좀 끝이 보이는 것일까요? 거시경제에 관련한 모든 것,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에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양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지난주에 많이 뵀었는데 올해 이번 주는 성견님의 건강 회복으로 자꾸 금요일 날 오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이 또 괜찮네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원론적으로 많이 드릴까 생각을 해요.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원론적으로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는 오늘 확실하게 얘기 드릴게요. 오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오늘 1시간이 안 아깝게 해드릴게요. 1시간이 안 아깝게. 이거 확신합니다. 끝까지 지켜보시면은 이 부분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1시간 해양 마스터님이 또 아깝지 않은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저도 덩달아 기대가 됩니다. 이제 성견 마스터님의 건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시장도 더욱이 체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1시간 동안 더 방송 이어나가는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실 때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선정이 됐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미국 주식 랠리를 뒷받침해왔던 달러화가 강력한 미국의 고용 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매파 발언으로 일주일 만에 2% 넘게 반등하면서 증시가 힘을 잃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증권사 BTIG의 이사는 달러화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게 된다면 주식도 많이 상승하기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미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결국 타결되겠지만 이에 앞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등 금융시장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미국 정부는 31조 3,800억 달러의 연방 부채 한도에 도달했으며 이후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 정부의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유지해온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폭이 크게 벌어지면서 9일 장중 한때 마이너스 87bp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81년 10월 2일 마이너스 96.8bp 이후 42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통상 채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을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신호로 여기지만 골드만삭스는 전일 보고서를 통해서 상당히 역전된 금리 차는 침체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 내려가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차근차근 세 가지 글로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달러화가 매파 연준의 반등을 하면서 증시 상승세의 힘을 잃게 만들었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에 해왕 마스터님은 동의를 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정확하게 솔직하게 좀 얘기 드려야겠죠. 네. 정확하게 동의하지 않아요. 아, 정반대 의견을 네. 가지고 계시군요. 정확하게. 네. 저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정말 언론 플레이예요. 정말로.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슈를 많이 다루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슈를 보고 계속적으로 내용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 네. 정말 저런 내용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시장에 혼란을 일으켜요. 아, 그러니까요. 오히려 방해만 하고 이제 네. 팩트에 대한 전달을 정확하게 잘못한 거죠. 어떤 달러가- 부분이 잘못되는지 좀 시정해 자, 주세요. 정확하게 최근에 달러가 약반등이 올라왔어요. 네. 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쵸. 예, 달러가 약반등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올라왔다고 지금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예요. 이거 올라왔다고 지금 증시 차트는 어차피 수급 파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 일본 상황도 보고 22도 상황 보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일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랑 증시는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관도 자체가 생각보다 낮아요. 실전 트레이딩을 할 때는. 실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원달러 많이 보겠죠. 이제 국내 코스피 보면은. 사실 이제 통화적인 부분은 좀 후행성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통화 정책이라는 사이클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으세요.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 네.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사실 네. 달러 인덱스 뭐 100 초반에서 지금 103선 정도까지 올랐지만 뭐 어제는 또 조금 약세를 보였다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정확하게 패드는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오늘 여기서 확실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는 미국 달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군요. 미국의 통화 정책이 지금 어떻게 매파 발언을 하든 비둘기 발언을 하든 네. 정확하게 달러 인덱스에 앞으로 영향이 없어요. 지금 달러를 움직이는 힘은 예. ECB와 BOJ가 긴축에 대한 강도를 어떻게 할까가 앞으로 달러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정확히. 지금 페드에서는 어떤 매파적인 기조라든지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은 없는 것인가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통화 정책을 여기서 오늘 시작할 때 앵커님이 말했지만 4.9%, 5.1%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로금리였죠. 그쵸. 만약 그 정도에서 5%에 대한 강도까지 올리는데 그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25bp 정도에 대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시장 영향권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네. 현실적인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겠네요. 맞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뭐예요? 과연 더 떨어질까? 과연 올라갈까? 시장이? 이걸 바라보려고 여러분들 이거 시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원론적인 얘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기사 내용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의 랠리를 이어나가려면 결국 달러와 약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형태가.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예. 자,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일단은 저는 근거를 내보내도록 할게요. 예. 자, 여러분들 좀 쉽게 좀 생각을 할게요. 지금부터 집중 딱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생방 보시는 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셨다면은 정말 앞으로 시장을 보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FOMC는 달러를 찍어내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예. 자, 재무부가 가진 거는 뭐예요? 국채죠. 여러분들. 국채예요. 자,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증시를 움직이는 현 시장에 대한 요인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국채예요. 국채. 자, 국채죠. 채권 금리가 지금은 이제 국채 금리가 시장에 대한 어떤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수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미 신세계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알죠? 너무 시간이 이것까지 얘기해보면 촉박해져 버립니다.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무부는 이제 국채를 가지고 있고 FOMC는 달러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양적 완화, 이제 돈을 실제로 찍어내는 양적 완화 과정에서는 달러를 재무부에게 주고 그에 상응하는 국채를
페드는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적 완화가 시작하는 기간에는 달러 인덱스를 찍어내면 결국은 국채를 움직이는 거랑 똑같죠. 양적 완화 기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달러를 찍어내나요? 페드가? 여러분 지금 딱 현타임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페드가 달러 찍어냅니까? 안 찍어내죠. 테이퍼링 종료했잖아요. 정확하게. 국채를 움직이는 힘이랑 지금 현재로서는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양적 완화할 때는 맞아요. 실제로. 근데 긴축에 대한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고서는 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형태가. 마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언론적에서 이제 원달러가 상승하면은 시장이 하락합니다. 라고 이렇게 배우죠. 근데 사실 그게 맞지 않아요. 형태가.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달러 차트랑 미증시 차트에 한번 연관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어떠한지 근거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위에가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위에가 나스닥 차트고 밑에가 달러 차트예요. 어때 보이나요? 마치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달라요. 사실. 네. 왜냐면은 양적 완화가 시작했을 때는 이제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하죠. 2020년도부터. 달러를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국채가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죠. 자,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요. 그죠? 근데 그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국채 금리는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하락 시즌으로 돌입하고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이 들어가요. 근데 이 기간에 대한 모멘텀이 달러 인덱스는 21년도 6월에 딱 끝납니다. 근데 그때 시장은 계속 상승해요. 여기서부터 디커플링 구조가 나오죠. 상황이. 보시면 21년도 6월부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과연 증시를 움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통화 정책에 의해서 페드가 강한 통화 정책을 내비쳤을 때 그 달러가 국채를 움직이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맞물리다 보니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때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양적 완화를 할 때지 긴축이 거의 종료할 때 지금 시기상은 맞지가 전혀 않는다는 거예요. 형태가. 자, 이해를 해야 돼요. 형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달러를 보고 증시를 트레이딩하는 일은 드물어요. 저는 이거는 객관성을 굉장히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내막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막을. 자, 그럼 현 상황은 뭐예요?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 힘은 뭘까요? 과연? 반대 통화인 ECB와 BOJ가 긴축에 대한 강도를 어떻게 하냐가 지금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 요인이 될 거예요. 최근 여기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제일 뭔가요? 이슈적으로? 일본 BOJ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페드 얘기만 하지 않잖아요. ECB 얘기 다루죠. 이게 달러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미국에 대한 페드에 대한 강도는 지금 이번에 매파적인 발언을 통했다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페드 친구들이 5.5%, 막 6%까지 올릴까요?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탯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앵커님도 알고 있어요. 그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밖에 계신 PD님도 알고 있어요. 네. 여기 밖에 작가님도 알고 있어요. 네. 더 이상 안 돼. 여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선에 다 왔구나, 미국이. 네.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도 알고 계세요. 아. 네. 아니, 다, 알고 그게 계시네요. 무슨 뜻이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만큼 그 강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강도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달러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는. 네. 실제로 달러가 오를 때는 테이퍼링 할 때 더 이상 이제 달러를 안 찍어낸다는 제스처를 발언을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장 상승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달러가 최근에 많이 올랐냐라고 했을 땐 기존 3.3%대에 대한 어떤 금리 전략을 5%대까지 수정을 하면서 추가 스탯을 계속 올렸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간 거예요. 형태가. 자, 실제로 증시는 어때요? 증시는 왜 여기서부터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국채에 대한 움직임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국채.
국채 금리에 의해서 나스닥의 수급이 조절되는 상황입니다. 형태가. 우리가 왜 자꾸 최종금리 신경 쓰죠? 최종금리만 확정되면은 국채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증시에 대한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거의 다 왔잖아요, 미국은.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ECB와 반대 통화인, 그죠? 일본 BOJ죠. BOJ 행보에 의해서 어떤 방향성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이요, 페드만 가지고 달러가 움직이질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반대 통화인 ECB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페드는 이제 거의 통화 정책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정책권상 영향에 대한 범주가 강도가 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증시는 뭐예요? 미증시는 결국에 국채 금리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자산의 수급이 들어오려면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실질 금리에 대한 변동성 결정 요인은 지금 물가가 아니라 국채 금리에 결정이 돼 있습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국채 금리예요. 그럼 이 상용에 대한 어떤 범주 자체가 지금 페드가 국채를 사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페드가 국채를 달러로 찍어내고 국채를 사오는 상황이면 엄청난 연관성을 짓습니다. 양쪽 완화 때처럼.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근거가 너무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식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달러와 약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증시 못 봅니다. 예. 이 단순한 문장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이슈가 된다는 게 저는 웃길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본다는 게. 기준점 자체가 달라요. 이 정도는 정확히 판단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달러와 미증시는 별개로 봐야 한다라고 명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글로벌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채 한도 갈등이 이 국채 금리를 상승시켜서 시장에 피해를 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어떤 관점이실까요? 이거는 또 이제 반대죠. 뭐 당연한 소리래. 이거예요. 네. 이거는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부채 한도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좀 앞서서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도 네. 있잖아요. 사실 이제 부채 한도는 패스할 것 같아요, 안 패스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기는 앵커님도 알고 있고 밖에 계신 PD님도 알고 있고 네. 작가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패스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증시를 보는, 국채를 보는 어떤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이 예. 과연 이걸 갖고 고민하지 않아요. 과연 부채 한도 협상을 통과할까? 이거 갖고 고민할 단계가 아니에요. 네. 언제 할까? 이거예요. 언제. 타이밍이죠. 언제 할까? 예. 타이밍을. 그걸 재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바라보는 분위기는 일단은 3분기입니다. 사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올해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을 가되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올해 가되 이건 한번 걸림돌이 될 거예요. 시장에 큰 타격을 줄 만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미국 정부가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이 부채를 계속적으로 쌓아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과거 때부터. 그죠?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재원을, 이제 현금을 확보하려면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죠. 그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앵커님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유, 돈도 많으신 분이.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앵커님이 네. 앵커님 저 10,000원만 빌려주세요. 아, 네. 근데 제가 그냥 앵커님이 막 빌려주겠어요? 야, 각 썼어. 아유, 10,000원 정도. 아니 그게 예시로 들면. 그러면 돈을 이렇게 제가 각서를 쓰겠죠. 네네. 뭐 공중에 쓴다든가. 네, 근데 이제 근데 그건 뭐예요? 제 이제 부채잖아요. 예.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미국 정부는 절대로. 그러면은 이 어떤 국채 발행이라든가 네. 채권 발행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는데 예. 이 부채 자체가 천천히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약속을 한 건데, 그죠? 그죠. 예.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또 도달을 했는데 예. 이게 만약에 이제는 부채 한도를 어겨버리면은 디폴트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으로. 네.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가능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네. 네.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 없진 않죠. 예.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냅두면 왜냐면 이걸 냅두겠냐 이거죠. 근데 절대 안 냅두죠. 공화당과 민주당은 어쨌든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항상 그 범위 내에 도달하면은 합의를 잘 이뤘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언제 시기로 봐야 되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지금은 아니야. 네. 왜냐면 이거죠. 또 그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힘겨루기가 계속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것도 있겠지만 정말 정부가 급하다면 하겠죠.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재무부에 대한 TGA 현금 보유 있잖아요. 현금 보유가 있어요. 아직은. 오, 그러네요. 잔액이 남아 있다 이거. 아직 쓸 돈이 있어. 이거죠. 제가요 여기 이제 앵커님한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10,000원이 있는데 네. 10,000원 다 쓰고 주겠죠. 빌려달라 하겠잖아. 안 그래요? 10,000원 다 쓰고 빌려달라. 이거 10,000원 있는데 내가 왜 뭐하러 빌려달라 해요? 예.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돈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거 다 여유가 쓸 거예요. 있네요. 근데 네. 이 돈이요 시장엔 도움이 됩니다. 왜냐? 유동성을 흡수시킬 거니까 이걸 이미 씀으로써 지금 당장은. 네. 지금 부채 한도에 대한 갈등은 지금 시장에는 당장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의회의 타결이 딱 들어갈 때 국채 금리가 딱 슈팅이 나와버려요. 이게 과거 역사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시면은 자 부채 한도 협상을 할 때 이 전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죠. 항상 협상 타결일 기준으로.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왜죠?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선제적으로 움직여 국채가. 그러네요. 시장은 네.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빨라. 예. 그러면 딱 타결 직전에는 네. 야 이제 3분기에 9월에 타결이 될 것 같다 이러면은 7, 8월에 시장이 쇼크가 한번 와요. 항상 한두 달 전에. 왜냐? 그때부터 선제적으로 국채 금리가 왜 올라요? 여러분 의회 타결되면 국채 금리가 왜 오를까요? 이게 통과돼 버리면은 미국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공급량이 늘어나죠. 네. 그죠? 그러면 시장에 대한 금리는 올라가는 게 자연적 법칙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타결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국채 갖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공급량 늘린다는데 다 팔아버리죠. 아예. 먼저 선제적으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네. 이게 시장의 원리잖아.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어느 누구도 이게 타결될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맞죠? 이해하시겠죠? 이때만 조심하면 됩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때만. 이 사전에 통과하기 한 1, 2개월 전에 시장이 코스피든 증시든 수급이 쫙 하락할 거예요.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이에요? 라고 했을 땐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한 3분기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3분기. 지금 현재는 왜요? 라고 했을 때 재무부가 그렇게 급하진 않거든요. 지금은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아직은 더 싸울 때예요.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예? 왜냐? 정부한테 실질적으로 현금에 대한 보유량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막 급한 수순은 아닌 거예요. 현재 상황이. 막상 이제 다가올 때 되면 이제 그때야 이제 막 급하게 막 이제 긴급 회동 막 하면서 긴급 회동 막 지금 만나러 갔습니다. 뭐 하러 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타결을 딱 하는 거지. 예. 그 전에 막 이제 급할 때 돼갖고 막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이러면요, 그냥요 그때는 다 이제 올 현금 딱 갖고 있으면 돼요. 그 순간만큼은. 왜냐 수급적으로 딱 서포팅이 안 돼요. 국채금리 팍 튀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올 거예요. 예. 이거는 올해 한 번 옵니다, 여러분들. 증시가 우상향으로 모멘텀이 잡히더라도 네. 한번 이슈적으로 걸린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앞으로 계속 들릴 거예요. 부채 한도 관련해 갖고는. 예. 예, 왜냐면은 이제 올해는 이제 한 번은 거쳐야 될 숙제인 거죠. 예, 숙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슈는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그때 대응하실 때 굉장히 편할 거예요. 예, 이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투자 꿀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협상이 타결될 수밖에 없겠지만 인생은 타이밍인 만큼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 글로벌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단기물 역전 폭이 1980년대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또 시장과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기 사실 이번에 고용 서프라이즈 떴잖아요. 예. 고용 서프라이즈가 뜬 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네. 사실 파월이 최근 2주 사이에 좀 고민을 했던 건 예. 사실 그거죠. 시장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는 침체냐, 그렇죠. 침체냐, 결국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안정세냐, 네. 최종 금리냐. 침체를 생각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스탠스를 굉장히 바꿔야겠죠. 형태가.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가 결국에 기운 것은 뭐냐면은 사실 경기 침체를 좀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예. 경기 침체.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가냐 경기 침체냐 이거겠죠. 그렇죠. 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예. 저도 잠깐 헷갈렸네요. 네. 근데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를 오히려 신경을 썼기 때문에 최종 금리 형태를 거의 가다를 잡았어요. 네. 예, 지금 올려도 이제 매파적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예. 5.25 정도, 이 정도 형태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5% 정도 시장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도 이 정도 선은 무리라고 봤어요. 사실 네. 형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10년물, 2년물 국채 스프레드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작년부터 좀 얘기가 여기서 이제 신세계에서 좀 나왔었죠.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나왔는데 역전폭이 최대로 됐다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미국에 대한 어떤 채권 발행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결함이 있다. 이 평가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뭐 내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채권 스프레드라는 용어부터 사실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에서 좀 스프레드라는 말을 많이 꺼내요. 네. 스프레드라는 영어는 사실 이제 차액과 차이를 의미하거든요. 자, 이건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편합니다. 차액과 차이예요. 뭐 회사채 스프레드 이러면은 내가 가진 회사와 이제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에 대한 금리 차이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회사채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는 건 뭐예요?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죠. 장단기 스프레드는 뭐예요? 장기 금리랑 단기 금리에 대한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차이를. 근데 지금 역전이라고 하는 거는 0 이하로 떨어진 거잖아요. 0 이하로. 지금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역전이 됐다는 건 보통 통상적인 경제 시장에서 대비를 하면은 이제 장기물에 대한 금리 자체가 높아요. 예를 들면은 단기물에 대한 금리는 낮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단기물이 더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그게 더 확대폭을 키운다라는 얘기겠죠. 지금 시장이. 이게. 그럼 이 역전에 대한 의미 자체는 뭐냐면은 사실 미국에 대한 파생 구조가 엉망으로 꼬이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경기 침체를 의미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경기 침체랑 실제 경기 체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 실제로 잘못된 구조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환 구조는 그 당시 굉장히 들어갑니다. 이게 미국이 오류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예시를 들게 된다면은 미국은 정확하게 파생 구조 시장이에요. 한국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10개 상품으로 쪼개서 내버려요. 왜냐? 돈이 되니까. 헤지 펀드사에서 돈이 되니까. 미국 파생 구조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굉장한 많은 상품이 있어요. 수천 가지 상품이 막 있습니다. 왜냐? 돈이 되니까. 투자자는 몰리고 투자에 대한 수익금은 단 1%라도 먹어들이면 그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 돈이 되니까요. 근데 그 구조 자체가 꼬여버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단점은 뭐예요? 이 끊어먹기가 안 돼요. 잘못된 부분에서
이것만 끊어먹고 이걸 수정하는 전략이 아니라 올파산이 들어가 버려요. 이 피라미드 구조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라미드 구조. 하나 딱 빼면 어떻게 돼요? 도미노라고 좀 표현할게요. 도미노에서 딱 하나 빼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죠. 근데 이게 안 빠져요. 잘. 너무 단단해갖고. 결합 자체를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이게 미국 파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형태적으로. 근데 여기서 하나 딱 뽑으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되죠. 예. 근데 그게 지금은 기미가 보입니다. 하나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이 정도예요. 역전이 들어갔다는 건.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팡 하고 터져요. 근데 그 시기 자체가 내년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내년 상반기.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쁘지 않은 흐름도를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81년 만에 최대 폭을 길렀다. 저도 오늘 차트를 봤어요. 예. 보면은 더 내려왔죠. 여기 보시면. 예. 최저점을 뚫었죠. 예. 근데 조만간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금리 결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예. 최종금리 거의 가이드가 지금 나왔죠. 예.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 2년물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사실 이제 좀 크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된 건데 이제 금리가 하락 시즌 좀 돌입되면은 10년물 국채랑 2년물 국채에 대한 부분이 10년물 국채가 더 가파른 속도, 2년물 국채가 더 가파른 속도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복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년물 국채 금리가 더 높다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단기물에 대한 차입이 더 매물이 적다. 수요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매물이 많다. 매물이 많다로 설명하는 게 좋겠죠. 단기물이. 그만큼 어떤 단기물에 대한 발행을 통해서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경기에 대한 경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어려운 용어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 번 이해하고 나면 계속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 번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알죠? 이건 신세계를 통해서 앞으로 자주 언급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오늘의 글로벌 핫 이슈 세 가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장 투자를 할 때 또 어떤 기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해마스터님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 바로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일목균형표를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네. 잠시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왜 설명하냐면 예. 앞으로 일봉 차트에 대해서 최종금리가 결정되면 네. 매수 차트로 지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형태가.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자체가 수급이 이제 스팬에 대한 이탈이 드러났을 때 처음으로 맞는 데가 이제 기준선에 대한 저항이에요. 기준선에 대한. 이 저항에 대한 부분, 지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차트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미증시가 좀 조정세가 들어오죠. 최근 상승세 기반으로 하다가. 예? 그럼 과연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라고 타점 자체를 찝으시면 이 기준선에 대한 의미 자체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지금 차트를 좀 넘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미증시 보면은 제가 미증시에 대한 기준선 지지 자체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치값이 12,000에 대한 이탈값으로 열려 있어요. 이탈값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MACD랑 이제 수급이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해왕님? 이러면 12,000에 대한 1의 이탈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제 TV 이런 거 제일 많이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추세예요, 추세. 너무 많이 듣죠. 예. 근데요. 그래, 추세를 지켜야 돼. 이래도요. 추세를 안 지키더라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시황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미증시가 최저점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해양님, 미증시는 이제 최저점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평가를 하면은 저는 이 얘기를 해요. 예, 만들었습니다.
최종금리 나오면 최저점을 일단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그 모멘텀이 아마 올해까지는 이어갈 거예요 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는 일단 저점을 기록하고 수급에 대한 개선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과연 스팬에 대한 부분이 과연 추세에 대한 부분이 수급이 드러날 때 어디에서 지지를 한번 받고 한번 내려오냐 이게 지금 중요한 요소예요. 현 상황에서. 그죠? 자, 우리 한번 차트를 역변해 갖고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긴축이 시작했을 때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보다 조금 됐죠. 1년 더 넘었네요. 오래됐네요, 진짜. 예. 자, 일단은 제가 미증시 보고서 상황 보고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투자를 할 때 필요한 이 실전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정까지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기법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2월 10일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다우지수 홀로 상승 출발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요 상품들도 5일을 제외하고 전 상품 모두 다 하락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차트 보고 살펴보시죠. 네, 나스닥 실적 발표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진한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하락폭 더 깊어지면서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장대 양봉을 세웠지만 이내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46%가량 떨어진 12,367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체크해 보시죠. 어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5일입니다. 러시아가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발표한 뒤에 2% 가까이 뛰어올랐지만 80달러를 터치한 뒤에 다시 78달러 선까지 내려선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1%대 상승률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이슈 부재와 또 달러 보합세 이어지면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온스당 1,877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달러가 다시 강보합 흐름을 보이면서 유로 주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장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체력을 유지해주면서 지금 현재는 0.4% 떨어진 1.07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벽 2시 30분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전일 파동이 조금 이어가는 상황이다. 네. 전일 수급에 대한 파동이 좀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 정도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차트로 보게 된다면은 수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올라와야 돼요. 사실 전일 하락세에 대한 부분 자체 좀 이제 반등값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2,500단가에서 매도를 한번 노려보는 게 오히려 나이스하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 장세는 12,500선. 저는 당분간은 매도를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 성격입니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보고 있는 게 이 1차 저항에 대한 부분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최근에 사실 이제 뭐 매파 발언했다. 근데 그전에도 매파 발언을 똑같이 했거든요, 파월이. 아실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최종금리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사실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수급이 개선된다고 저는 느낌을 계속 많이 받아요. 이 기준점으로 해갖고 시장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긴축에 대한 하락 관점이 이제는 거의 이제 최저점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랠리가 박스피가 아닌 상승 랠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 동안 긴축한다고 시장 막 내리면서 시장은 오른 적은 아예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니요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예, 오릅니다. 오르기는 이런 구간 보면은. 그죠? 내려가더라도 조정 반등은 나와요. 그럼 지금 차트상 여러분들 시황 관계로 연결을 해서 봤을 때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모멘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곡으로 봐야 될까? 고점에 대한 변곡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은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봐야 될까? 이 관점 자체를 아셔야겠죠. 조정으로 봐야죠. 왜냐하면은 최종금리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자, 지금 기법서 보고 차트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제가 기준선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자, 내려가는 차트면은 이게 저항에 대한 관점이고, 기준선이 있을 때 차트가 올라가면 지지에 대한 관점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차트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긴축을 도모할 때 시장이 유동성이 끝나고 막 이제 파티가 끝났어요. 이제는 야, 우리 이제 긴축하자, 금리 올리자 하고서 시장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반등이 나올 때 최초에 맞는 저항은 기준선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형태가 잡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13,500까지 앞으로 랠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노란톡이든 서울경제든 제가 최근에 많이 언급한 단가가 12,800이었어요. 12,800. 12,800이었습니다. 여기. 근데 제가 12,800을 언급하고 나서 이제 노란톡에 어떤 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12,800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전날 얘기했는데 네. 옆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러는데 그러고 그냥 나가도 버리더라고. 아, 마음이 좀 급하셨나 보네요. 되게 급했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시장 그렇게 급하게 보면 안 되는데 예. 근데 뭐 얘기도 안 들어보고 툭하고 글수 나가버려요. 네. 예. 힘드신가 봐. 그래서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아유, 그러니까요. 지금 좀 보고 계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또 맞아요. 그에 아, 마땅한 저희가 또 전략을 계속해서 세워드리고 네. 있으니까요. 다음은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13,500에서 700으로 보고 있어요. 아, 여기까지는 네. 반등이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추세가 우로 가냐 이제는 더 떨어질 위험이 있냐라고 관점이 있을 때는 최종금리 가이던스가 나오면 우로 바뀔 가능성이 진짜 높습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네. 그럼 이 부분은 조정적인 의미로 굉장히 심어야 되거든요. 예. 이거 보시면은 차트에서 예.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이 두 곳이 걸리잖아요. 네. 12,800 이 라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지난 이제 1월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매파 기조라고 평가를 시장에서 하지만은 상승이라는 거는 올라가되 어떤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형태를 그려갈 수 있는 그 단계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은 조정적인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는 매도에 대한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딱 지금 이 시기예요. 근데 지금 내려가니까 시장은 뭐 이제 파월이 매파 발언을 해서 내려간 거다. 이건 어거지로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나는 좀 이게 웃겨요, 사실. 예. 지금 시장 모두는 알고 있는데 한번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일단 수급이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은 양적 완화 시대랑 달라요. 이거에 대한 의미랑 같은 해석을 뿜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돈을 찍어서 어거지로 끌어올린 시장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긴축에 대한 종료 의미로 끌어올리는 시장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힘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요. 이거는. 기울기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이해해야 돼요. 시장에 대한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연 어디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했을 때 차트를 평가해보자면 12,000에 대한 한 차례 이탈이 나왔을 때 예, 이때부터 지지받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레퍼런스를 한번 확인해 봐야죠. 앞으로 뭐가 남아있을까요? 미국 숙제가? 이번 달 지표 뭐 있어요? 시청자분들 탁 나와야죠. 아, 이거 있구나, 이거 있구나. 신세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뭐 있어요?
딱 2개 있죠, 여러분들. CPI 발표 다음 주에, 그죠? 다음 주 14일이죠. 그리고 뭐 있어요? 회의록이 있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시청자분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네, 제가 노란톡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 안 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항상 뭐 이제 저는 얘기를 항상 드리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 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 저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아, 이게 더 중요하지. 왜? 라고 했을 때 저는 얘기를 꺼내기도 하거든요. 제가 노란톡에 정확하게 24시간 뒤에 토요일에 이 시간에 제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하루를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뭐가 더 중요할까? 지금 이 시장에서, 이 매크로 환경에서 이 부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연 CPI가 중요할지 아니면 FOMC가 더 중요할지 이에 대한 해답 지금 노란톡 하단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어제 원유 재고가 7주 연속해서 증가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었는데 오늘 오일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80달러 선 테스트하러 올라가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일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일은 사실 내용이 크게 없어요. 네. 최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 이제 중국 리오프닝. 예. 그리고 수요적인. 또 뭐 러시아가 감산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어떤 반협박에 대한 의미 자체도 굉장히 큰 건데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얘기했었는데 오펙 장관급 회의가 열렸는데 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끝났었거든요. 그랬죠. 왜냐면 지금 당장 오펙은 어떤 변화 자체를 시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로선. 네, 오펙 플러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내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네. 결국은 공급이냐 수요냐 이 측면으로 봤을 때 예. 수요가 영향을 더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리오프닝 소식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유가는 내용을 좀 많이 담는 게 네. 오히려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근데 중국 시장 관련해 갖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되는 대로 노란톡에서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수급 자체가 85달러까지는 상승 반등에 대한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맞습니다.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85달러까지 매수 평가를 우위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도 또 해답을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마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해양 마스터님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일목균형표 관련해서 이 기법서는 제가 네. 노란톡에서 좀 드리도록 하고 예. 그리고 저는 약속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여러분들. 내일 정확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루는 생각할 시간을 제가 드려요. 여러분들. 그냥 고민을 하고 정답을 꺼내는 거랑 정확히 달라요. 예. 정확히 토요일이지만 노란톡에 제가 쓰겠습니다. 예. 24시간이 지나야지 저는 쓸 거예요. 정확히 23시 43분에 제가 이 해답을 노란톡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칼같이 지킵니다, 여러분들. 예. 노란톡에서 오늘 드린 질문에 대한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또 이 트레이딩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이 기법서. 오늘 자정전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CPI가 중요할지 FOMC가 중요할지에 대한 해답도 내일 토요일 자정쯤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네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 나눠보고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